흔들리는 구간에서의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을 롱숏 ETF, 헤지펀드 전략 ETF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는 상품이나 주식 종목들은 뭐 말 그대로 이 롱바이어스가 있는 종목들의 이제 성향들이 많은데 이 ETF들 같은 경우는 롱숏 전략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구조화된 옵션 전략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변동성을 조금 더 제어하면서 상승을 좀 트래킹하던가 따라가던가 아니면은 하락할 때 조정 국면에서 알파를 낼 수 있는 전략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ETF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이 FTLS 같은 경우도 좀 그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헤지펀드가 자주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 이 롱숏 전략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어떤 포지션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포지션들 내지는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는 포지션들에 대해서는 이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그 자산이 상승 기조, 강세를 보일 때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게 이런 구조를 좀 짜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FTLS 같은 경우는 이 펀더멘탈 내지는 또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평가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ER이나 뭐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수익성이 좋은 건전한 양호한 기업들을 좀 선택을 많이 하고 있는 포지션이라 보시면 되고 롱 포지션의 그 우량주들 컨셉들 수익성이 좋은 기업들을 한 95% 정도 담습니다. 그리고 이 숏 포지션 매도 포지션의 한 30% 정도를 좀 밸류에이션과 무관하게 좀 수익성이 안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많이 담아놓음으로써 이 내 포지션으로는 약간 이제 롱 쪽으로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들 주가가 전체로 상승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한 65%의 좀 바이어스를 가지고 가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큰 종목들, 대형주들이 비중이 좀 더 높다라는 부분들이 매수 포지션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은 중위 그리고 또 최소 종목들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숏 포지션의 비중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 규모가 이 가장 상향된 위쪽의 구간에서는 차이가 상당히 좀 특이하게 좀 많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구성들을 보시면은 이 우량주들 포트폴리오가 여기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종목들의 롱, 매수 베팅을 좀 많이 하는 전략의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같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은 상대적으로 줄이면서 수익을 더 추구할 수 있다. 약간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로서의 롱숏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ETF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CLSE 같은 경우도 비슷한 종목이긴 합니다. 이 퀄리티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대표적인 ETF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되고 다만 약간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FTS의 차이는 조금 더 적극적인 좀 그 포지션들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순수 포지션, 요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차감해가지고 가져가는 이 네팅 친 포지션은 60% 중반 수준이기 때문에 앞서 FTLS랑 비슷한 그림들을 가져가지만 이게 보시면은 롱 포지션, 숏 포지션의 비중이 조금 더 높게 형성이 되는 특징들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0%씩 더 많은 포지션들을 구축을 함으로써 조금 더 적극적인 좀 주가의 모멘텀들을 양쪽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FTLS랑 차이점은 이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좀 더 극명하게 차이를 두고 나눠 놓는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PER 같은 경우 그리고 또 PBR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차이를 좀 많이 가져가는 모습들이 좀 있다라 보시면 되고 베타 측면에서 어쨌든 우량주 포지션들이 좀 더 낮은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베타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나는 그림들 그리고 수익성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 차별화 포인트들을 가져가는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이 숏 포지션은 아무래도 수익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퀄리티가 조금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 이 숏 포지션을 가져가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평가를 받을 때 변동성이 커질 때 우량주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주가 흐름들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좀 더 안정적인 포인트들을 가져갈 거고 얘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폭이 더 크면서 오히려 숏 포지션을 잡아놨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반반 좀 가져간다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TL 같은 경우는 요 앞에 FTLS랑 CLSE랑은 조금 더 다른 컨셉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 하이베타 그 변동성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요. 로우베타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은 롱 포지션을 잡습니다. 뭐 앞서 방금 이제 그 CLSE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구조가 됐을 때 주가 조정이 나타나는 국면에 들어가면은 사실
변동성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과정들이 좀 더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 자체가 주가가 빠질 때도 상당히 더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거고요. 이 로우베타,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은 빠질 때도 적게 빠지거나 혹은 변동성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기업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좀 안전지대로 인식이 되면서 상승하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이 BTL 같은 경우는 알파를 낼 수 있는 전략의 종목으로 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TL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앞에 두 종목보다는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이 약세에 대한 경계감들이 클 때 가져가면 좀 좋은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종목수 똑같이 맞춰놓는 부분들, 그리고 PR도 사실은 이제 이쪽에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더 높은 종목 쪽으로 구성을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특징은 이 평균 시가총액 요거를 거의 균등하게 맞춰놓음으로써 이 밸런스를 좀 잘 잡아주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 오로지 변동성만 가지고 이 베팅을 하는 형식의 헤지펀드 전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이 세 종목 같은 경우가 저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변동성 국면의 시장에서 저희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좀 우수한 수익률을 좀 낼 수 있는 대표적인 헤지펀드 전략의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지만 정책의 모멘텀들 그리고 수급의 이동 그리고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한 재평가가 들어가는 종목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GJ 같은 경우가 이 소비재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IT, 테크 쪽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높게 가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많이 알려진 종목은 이 모멘텀을 가지고 티커를 만들어 놓은 MTUM이 사실은 규모도 크고 시장에 잘 알려진 종목이지만 이 JOET 같은 경우가 사실은 모멘텀 플레이어로서 조금 더 좀 우위를 보이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진한 녹색선 JOET가 실제로 성과가 더 좋은 모습들이 장기 트렌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들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JOET 같은 경우는 이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이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평가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형주 500개의 포트폴리오에서 이 상위 모멘텀, 그러니까 추세에 대한 부분들로 한번 50%를 걸러내고 ROE, 부채 비율, 매출 성장률 이런 퀄리티 관련 워딩을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한 번 더 걸러냄으로써 추세가 살아있고 기업의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로 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들을 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은 MTM 같은 경우는 리밸런싱 주기가 6개월이고요. 이 JOET는 3개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MTM 같은 경우는 더 긴 추세를 반영하지만 추세가 만약에 바뀌었을 때 조금 더 후행적으로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변화할 수밖에 없는 특징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저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뒷북을 치는 좀 모멘텀들 플레이들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약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OET가 어쨌든 3개월 분기마다 리밸런싱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세를 같이 좀 반영해서 나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트럼프 정책의 목표치 그리고 또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기존 추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MTM보다는 JOET에 대한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좀 더 살펴보면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에도 이 코덱스 모멘텀 플러스 한국 기업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ETF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특이한 부분들은 3개 포트폴리오, 3개의 포트폴리오 그룹을 나눠 놓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거의 매월 돌아가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1씩 교체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모멘텀들, 추세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좀 특별한 구조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ETF들이 좀 상당히 시장에 좀 상당되어 있는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서학개미 ETF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수익률 최상위권에 자리했던 ETF인데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미국 기업들, 해외 기업들을 가지고 종목을 구성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 투자자들의 특성을 좀 많이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세 추종의 성향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가가
잘 가던 종목들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추세를 좀 따라가는 모습들, 저가 매수를 하는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그리고 또 사실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좀 더 대형 우량주를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추세들이 살짝 꺾였을 때 이 추세가 훼손되지만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게 혹시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따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형태의 ETF다라고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테마들을 간단히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방산 기업들, 사실은 지금 미국의 정책 기조가 지금 가는 과정들, 트럼프가 협상을 가져가는 구조들을 보면은 이 유럽 쪽 그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방위비를 부담을 좀 많이 해라. 뭐 대표적으로 나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사실 유럽도 미국에 대해서 조금 신뢰를 잃어가면서 자체적인 이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들을 굉장히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한국 국내 방산주들에도 굉장히 모멘텀이 많이 되고 있지만, 유럽 방산 기업들에도 굉장히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플러스 글로벌 방산 ETF, 사실 우리나라의 방산 ETF들 상당히 좀 많이 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총 이제 10개 종목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상위 5개 종목들이 유럽의 주요 방산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기대치들을 가져오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런 살아있는 모멘텀들을 골라서 개별 장세들처럼, 개별 종목 장세처럼 ETF에 투자하는 전략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폴리오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액티브의 좀 대표적인 ETF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우주테크 방산 ETF 같은 경우도 앞서 보셨던 이런 이 유럽 쪽의 포지션들을 같이 적극적으로 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형태, 적극적인 ETF라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원 미국 빌리어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앞서 우량주 컨셉을 이제 가지고 같이 좀 보시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얘도 사실은 서학개미처럼 이 스토리 자체는 조금 이제 다른, 조금 더 재미를 좀 가미할 수 있는 ETF긴 합니다. 슈퍼리치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 패시브 ETF를 만들어 놓은 종목인데, 이게 사실 내용들을 뜯어놓고 보면은 전부 다 우량주 컨셉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슈퍼리치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의 CEO들이 또 사실 여기에 포지션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기업의 주식들, 그리고 또 우량주 중심의 투자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 포트폴리오에도 다 반영이 되고 있고요.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오히려 저희가 시계를 놓고 보면은 저희가 대표 지수라고 하는 뭐 나스닥 지수나 이런 기초 지수들보다도 상당히 좀 아웃퍼폼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사실 뭐 제목에서는 조금 이제 느낌이 안 오실 수 있겠지만은 이 포트폴리오를 놓고 보면은 조금 더 좀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우량주를 가지고 투자하실 때 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바스켓으로 투자하시는, 분산 투자를 같이 가져오는 관점에서 한 번 더 살펴보시면은 좋은 컨셉의 ETF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 국면들, 결국은 이제 저희가 나눠서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결론적으로는 사실 트럼프의 목표와 목적이 이 미국 경제를 살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좀 우호적인 그림들을 가져가는 데 있기 때문에, 사실 장기 관점에서는 사실 이런 기대치들을 버릴 필요는 없겠지만은, 지금 이 스윙폭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과정들에서 리스크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전략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이 우량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내지는 좀 팩터, 그리고 또 롱숏 전략을 가져가면서 리스크를 좀 더 같이 관리할 수 있는 ETF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저희가 시장에 대한 아이디어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수립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수익의 결과들을 좀 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전략 ETF 관련한 내용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